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희준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인데요. 이것도 좀 임박해요. 임박해서 좀 고민은 됩니다. 너무 임박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임장도 가보고 할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물건입니다. 지금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나름이에요. 뭐 다 오피스텔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잘 판단하시고 제가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수익이나 아니면 뭐 임차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피스텔이고요. 물건 번호는 21-103129 국제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상업시설이니까 47.936제곱미터고 신건이에요. 신건이고 1월 20일이니까 목요일날 신건 입찰 들어갑니다.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 타경 1031-299 동대구로 432에 있는 국제 오피스텔 16층이에요. 이게 지금 18층인가 19층인가? 네, 그때까지 있는데 16층이면 층수는 괜찮죠? 오피스텔 말씀드렸고 14.5평이면 오피스텔 치고 작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고 채무자에서 채권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네요. 1차 신건이고 위치부터 한번 봐볼게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국제 오피스텔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어디냐면 상업시설이죠. 당연히 여기가 동대구로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면은 여기가 동대구역이죠.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여기가 역, 그리고 이제 파티마 병원이라고 있고 여기가 동대구로라는 큰 도로죠. 대구에 큰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2호선 라인 이 도로가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도로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동대구로가 아마 클 거예요. 동대구로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가 지방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이쪽 주변이 다 뭐 법무사, 뭐 변호사 관련된 시설들이 정말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건너긴 하죠. 도로 건너긴 하지만 이쪽 주변은 동대구 벤처밸리라고 해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주변에도 보시면 제가 여기 그때 벽산 히솔렌스일 아파트 상가 이게 떨어졌죠. 제가 500만원 차이로 떨어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쪽 주변도 기업들이 많아요. 이쪽 주변에도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뒤쪽은 뭐 모텔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이쪽 뒤쪽은 어떻게 될지 추후에는. 하지만 도로가 있는 오피스텔이다. 연식은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이걸로 보이는데 맞죠? 맞아요. 국제 오피스텔 빌딩에서 연식은 오래됐어요. 이따가 한번 볼 텐데 연식은 오래됐고 도로가에 바로 있다. 위치는 좋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20층에 16층이네요. 사용 수익은 92년이니까 오래됐죠. 8년, 30년 됐네. 30년.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살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임대를 주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으로 접근하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어 선 거예요. 이거 뭐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뭐 대구 경북 부산 명판이 붙여 있다고 하네요. 조사는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나오고 통지를 통해 연락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이걸 볼게요. 등기부 이분이 매매를 했고 93년에 매매를 했으니까 뭐 짓자마자 거의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이분은 여기에서 돈을 빌렸고 금자당 설정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이 사람으로 통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경매가 진행이 됐고 이거는 이제 1월 14일이니까 3일 전에 지금 조사한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뭐 16층이고 층수는 좋아요. 이런 목적돼 있다. 본인이 출입을 할 수 있다라고 공동현관 30년 됐는데 건물 상태가 좋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시세는 파악이 어렵다 그랬고 매매가 7,500 월세가 530이라고 나오네요. 상업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용 오피스텔 수요는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현황조사서도 아까 조사관이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3월 달에 했는데 임대차 관계가 0명이라고 했고 이거는 내용 없네요. 물건 명세서도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 대항력이 있는 것도 없는 거고 뭐 이것도 없네요. 전입을 한 사람도. 그러면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 임차인이 없으니까 관리비가 하나 걱정이 돼요. 관리비를 안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특성상 관리비가 세죠. 10만 원이 넘어요. 적어도. 얼마나 공실이 되었을지도 일단 궁금하고, 그러면 그 관리비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에는 관리비가 나와 있나? 관리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관리비 내용은 없어요. 예상 배당표를 보더라도 신건인데 내가 5,700에 낙찰을 받으면 일단은 뭐 이게 중요하죠. 매수인 입장,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영원 오케이. 근데 지금 뭐 동구, 세무서, 교부권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서 떼가면 이 사람들은 얼마 가져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에서 경매를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이 물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대출이에요. 대출. 저도 모르겠어요. 오피스텔이 대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DSR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DSR 때문에 오피스텔도 가계대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 내가 2억이 넘어버리면 오피스텔도 그걸로 대출로 잡아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이게 포함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1주택으로도 주택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했었는데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통으로 이렇게 보고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그냥 뭐 대출 없이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대출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신건임에도 5,700인데 이게 시세보다 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다는 거고, 이거를 가격 시점이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인데 1년 전이어서 5,700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거래가를 보니까 아까 국조 오피스텔이고 매매로 보면 평수가 47936. 왜 안 나오네? 거래가 없어서 그런가? 이것보다는 지금 큰 거거든요. 일단은 실거래가로만 확인을 하면, 실거래가만 확인을 하면 동일한 그거는 안 보이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죠, 국조 오피스텔.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작은 거거든요. 52.28제곱미터보다는 작은 건데 86 이건 것 같아요. 지금 74, 79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79, 76보다는 커요. 79A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24A. 이게 지금 실거래가로 따져보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네요. 이게 거래 자체가 많이 되지가 않아서. 어찌됐든 지금 7,500, 500에 30, 네,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조사관이 판단한 그 조사한 내용이, 조사 보고서 내용이, 이거 지금 시중에 있는 물건을 보면 이게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이게 더 작은 물건이에요. 작은 물건인데 매매로 볼게요. 지금 더 비싸죠. 69A 같은 경우도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게 79거든요. 79A 고층, 이것도 16층이에요. 일단은 5,400이니까 신건이 5,700이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매매 금액이 없어요. 지금 매매 3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동일한 물건 같거든요. 지금 7,500, 7,700. 그러면은 전세는 매매는 없고, 전세 있나? 전세도 없고, 다 월세예요. 월세가 1,000에 25, 뭐 500에, 아까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은 500에 30. 이거 물건 자체도 많이 넘네요. 500에 30. 일단은 매매 시세는 훨씬 괜찮다. 5,700인데 지금 시세가 7,000, 이게 실거래가가 이것보다 더 커요. 경매로 나온 게. 근데 5,700이니까 쌉니다, 일단은. 그래서 바로 낙찰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일단은 시세보다는 싸서 단기 매도로 얼마나
벌겠냐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개인으로 접근을 하느냐, 법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매도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확실히. 지금 다들 아시죠? 대구 부동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가 잘 안 되는 매수자 우위인 지금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낙찰을 받아서 매도하는 것보다 임대를 주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근데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는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이 정도 임대를 하는 게 맞냐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해당 물건이 시세보다는 싸다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시세보다는 싸고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시간이 좀 촉박한데 미납된 관리비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황조사서가 이제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거 말고 관리실을 통해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유찰이 된다고 하면 이 다음 차수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이 금액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시세보다는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네요. 지금 경매로 나온 게 이거예요. 14.5평.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은 이거 물건인데, 이거 시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매물에 이 금액이 올려져 있어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이. 근데 이거는 지금 신건인데 이거에 올려져 있는 거.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임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임장이고, 물건의 상태나 위치나 이런 부분은 좋아요. 일단은 좋아서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